짱이들 짱선생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한 새벽인데요. 자려다가 이틀 전에 그 나온산에 박천유 작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토니상을 수상하시고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신 걸 제가 봤는데 오랜만에 또 뉴욕, 제가 또 1년 동안 몸담았던 코로나 팬데믹 전에 1년 동안 이제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 풍경들을 보니까 다시 감회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박천유 작가님도 그 생활 삶이 너무 진짜 뉴요커스러웠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담백하면서 정말 도시 안에서의 어떤 삶을 짊어지고 사는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퀸즈의 맨하탄 옆에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미국에서 맨하탄이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 뭐라 해야 되냐면 맨하른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저도 가서 외국인 친구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맨하른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발음이 진짜 웃긴 게 아메리카노 주세요. Please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좀 억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돼요.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시나몬 돌체 라떼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스타벅스 가서. 근데 갸우뚱 하는 거예요, 직원분이. 그래서 pardon, please again 이렇게 얘기하길래 시나몬 돌체 라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상한 라떼, 바나나 같은 이상한 라떼를 만들어 줬어. 그래서 제가 직장 동료한테, 외국인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나 시나몬 돌체 라떼 시켰는데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니까 걔도 막 갸우뚱하는 거예요. 시나몬이 뭐냐고. 그래서 시나몬 돌체 라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웃기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조금 우리나라 토속 발음이랑 미국 가면 조금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거 발음이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도 이제 회사는 맨하른에 있었거든요. 맨하른 그 타임스퀘어에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근데 이제 제가 살던 곳은 이제 퀸즈에서 살았고, 근데 퀸즈에서 살다가 중간에 에스토리아로 옮겼어요. 에스토리아로 옮겼고, 퀸즈죠 거기도. 퀸즈 에스토리아로 옮겼고, 거기 왜 박천유 작가님이 브루클린에서 좀 살았다 했잖아요. 저는 브루클린에서 한번 못 살아본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브루클린에 가면은 느낌이 여러분 진짜 힙해요. 진짜 소호도 좋았고, 퀸즈는 그냥 적당하게 중상층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느낌이에요. 나지막하고 고지막한 뭐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 진짜 거기 영상에 나 혼자 산다에 정말 담백하게 나온 그 영상들이 진짜 제가 미국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달라졌겠지만 진짜 비슷하게 나와서 정말 다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또 그런 향수가 떠올라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서 얘기를 좀 했으면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도 거기 있으면서 베이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여러분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크고 거기 막 마차도 이렇게 시승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자유롭게 그냥 거기 앉아서 햇볕 쬐고 뭐 달리는 사람도 있고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는 좀 남의 시선 같은 거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외국은 역시 뭐 시선보다는 흘끗흘끗 쳐다보긴 해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빤히 쳐다본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리고 거기는 지하철이 여러분들 뉴욕 맨하른에는 24시간 지하철이거든요. 근데 이게 24시간이지만 계속 따로 우리나라는 이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면 종료가 되고 이제 공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24시간을 하는 대신에 이제 공사 같은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간표 같은 걸 잘 봐야 돼요. 공사가 언제 막 갑자기 하면은 이제 열차선이 바뀌기 때문에 스케줄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그래 브로드웨이.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마치고 퇴사를 하고 그래도 내가 뉴욕까지 왔는데 브로드웨이 공연 한 개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밤에 시카고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근데 사실 진짜 뭐라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 박나래 씨가 얘기하듯이 저도 시카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뭐 하는데 뭐 그냥 대충 이제 한국
판으로 보긴 했었으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건 아는데, 진짜 막 사람들이, 저도 막 사람들 웃을 때 그냥 따라 웃고 뭐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처럼 시카고 공연이 엄청 대공원에서, 대공연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저는 소박한 곳에서 하는 걸 그냥 봤었어요. 근데 재밌었고, 그걸 보고 또 다른 것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되게 유명한 게 이제 위키드랑 뭐 라이언 킹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뭐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시카고 잘 봤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진짜 재밌었던 게, 그 왜 이상한 외줄 타기를 하는 분이 거기 막 거기서 외줄로 막 타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였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였겠죠. 그리고 밤에 타임스퀘어는 정말 흥미진진해요. 일단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 관광객도 진짜 많고, 그 볼거리들이 좀 많이 우리 눈을 좀 즐겁게 해요. 그 막 휘황찬란한 그런 전광판들 하면 이제 그 왜 앉는 좌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사람 구경하고, 우리는 또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구경하고, 그런 분위기도 진짜 재밌으니까, 살면서 기회가 되면 진짜 꼭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디즈니 그 샵이 있는데, 소품 샵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 디즈니 관련된 이렇게 인형들, 소품들 이렇게 파는데, 안에 진짜 VMD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VMD,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그런 거 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깝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이 상상의 나래를, 인간이 상상의 나래를 그냥 현실로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재밌는 요소들이 진짜 많고, 이제 보이는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그래야 사실 지갑이 열려요. 요즘 같은 세대는 그냥 딱 단순히 목적성 있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재미를 주면서 그 재미를 통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소비를 진짜 잘 해놨어요, 뉴욕에는. 그리고 M&M도 그냥 초콜릿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가게가 그런 캐릭터화 시키고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함으로써 그 초콜릿을 더 한 봉지라도 더 사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진짜 재밌는 그런 것들은 미국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저도 그 박찬유 작가님 모습 보면서, 사는 모습 보면서, 저도 진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지하철 같은 데서 뭐 시간 보내면서 이제 책 읽은 적도 있고, 뭐 그때는 뭐 유튜브가 활성화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저도 많이 했었고, 저기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재밌었던 기억이 많이 떠올라요. 그 막 일본풍, 하여튼 미국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가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국적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거기 살면서 너무 좀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것은, 뭐 향수병이나 이런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뭐 새로 계속 집을 구해야 되고, 이제 또 이제 나가서 이렇게 월세를 구하고, 또 야생에서 그렇게 뭐 또 새로운 친구들, 제가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뭐 사실 밖에서 그렇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도 있고, 뭐 과연 그 회사에서 내가 끝까지 버틴다면, 또 다른 곳에 가야 한다면 또 새로운 잡을 구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실 뭐 이렇게 영어가 능통하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실 잡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뉴욕을 미국 사람이라도 잡을 구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한국으로 그냥 돌아오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그런 소통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느낌적인 것들은 정말 미국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성들, 또 열려있는 마음,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미국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향수가 돋네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이제 우버라는 택시가 미국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택시를 잡아서 타서 그 집으로 갔는데, 거기 나왔듯이 진짜 미국은 전자키가 진짜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열쇠로 꼽는 그런, 아직까지 우리나라 옛날 2000년대 초반 모습, 그 2000년대 전이죠. 그때의 그 모습, 문고리, 그런 모습들이 거의 다 있고, 되게 그냥 새로 뭔가를 부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려놓고 거기서 수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외국 애들 마인드예요. 그래서 홈디퍼라고, 거기서 이제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집 수리를 자기가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파는데, 거기서 직접 사서 자기 집을 이렇게 그 새로 페인팅한 것도 자기가 직접 하고, 또 뭐 수리 같은 거, 뭐 조명 같은 거 가는 것도 자기가 직접 갈고, 하여튼 그런 문화들이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이 한국이 진짜 좋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진짜 좋은,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먹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스테이크,
그냥 고기 생고기 굽는 게 다거든요. 굽기 같은 거. 그리고 뭐 날 건 양파 같은 그대로 굽고 뭐 요리가 아니라 그냥 뭐 음식을 그냥 데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이 훨씬 맛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 가서 중국 애들 요리가 좀 색달랐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중국 음식들이 다양하게 많고 또 뭐 사실 한인타운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바에는 저는 비추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한인타운에 가면 한 90년대 중후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음식 자체도 비싸기만 하고 훨씬 맛이 없어요. 맛이 떨어지고 품질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제품들을 파는데 수입하는 그 배 타고 오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신선도도 조금 떨어지고 한국 본연의 맛을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국 음식은 맛있다. 근데 막 커피 있잖아요, 여러분. 커피는 우리나라가 진짜 막 엄청 발달돼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진짜 맛있는 라떼를 거기서 진짜 많이 마셨어요. 거기는 블루스톤인가? 거기 라떼도 진짜 맛있었고 뭐 사실 우리나라에 블루 보틀이 있는데 그 라떼하고는 달라요. 진짜 미국에 있는 맛있는 라떼 집은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원두가 다른지 뭐 우유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진짜 고소하면서 진짜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괜찮은 카페 가서 라떼 한번 드셔보시고 뭐 그리고 저희 회사 앞에 메이슨인가 뭐 프랑스 빵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진짜 빵이 맛있어. 저도 빵돌인데 뭐 웬만한 이 한국의 맛있는 빵집은 거의 다 먹어봤는데 와 거기 그 프랑스 빵집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빵을 만드는지 재료도 다르겠지만 그 굵기와 바삭함과 그 촉촉함이 달라.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비쌌지만 아침에 거기 빵이 그래도 빵 하나 6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8,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 빵 하나랑 커피 하나를 한 잔 마시는 게 저의 그냥 아침의 낙이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가는 게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거긴 던킨 도너츠 커피가 우리나라랑 달라. 던킨 커피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라떼 맨날 아침에 던킨 라떼 가서 그 라떼를 시키고 그냥 그 프랑스집 빵집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침이 한 12불, 13불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깝지 않았어. 아깝지 않았고 뭐 아침은 근데 그렇게 먹고 점심은 엄청 또 싸게 막 돈 아까워서 막 엄청 줄이려고 노력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재밌었는 기억이었고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저는 점심 때나 이렇게 저녁 때 거기는 이제 뭐 파크가 진짜 많아요. 작은 파크들 뭐 브라이언 파크든 뭐 여러 가지 파크들이 되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물론 땅덩이가 작지만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인구도 줄고 빈 건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계속 그냥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건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파크 같은 거 조성을 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좀 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시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공원에 이렇게 벤치 같은 거를 놔두면 그냥 사람들 점심시간 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런치 박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그냥 거기 앉아서 이렇게 새들도 막 주변에 있어요. 막 새들도 그 밥 쪼갈쪼갈이 먹으려고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공원에서 그냥 밥을 먹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 나누면서 하는 모습들이 진짜 멋있어요. 멋있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게 인생을 사는 거에 어떤, 재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분위기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조성되면 좋겠어요. 맨날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렇게 밖에 야외에서 런치박스 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도 막 매연이 많이 나지만 길거리에도 이제 벤치 같은 걸 많이 해놔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긴 해요. 저도 그렇게 먹어봤었고 근데 1달러 피자가 있거든요. 거기 피자 조각 피자인데 인도 분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세요. 근데 1달러 피자인데 진짜 가성비예요. 그냥 피자 1달러지만 진짜 맛있어. 2불이었나? 2달러인가? 하여튼 그 치즈 피자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 근데 그걸로 한 2조각씩 점심을 때우기도 했었고 보통은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덜어서 먹는 뷔페식으로 이렇게 런치박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기도 했었고, 뭐, 그렇게 먹고 나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주변에 뭐, 메이슨, 뭐, 백화점 그런 데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다니고 했었어요. 일본 샤품샵도 있고, 또 유기농 홀마트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홀마트는 아니었고, 무슨 뭐 우리나라 자연주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유기농 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자주 가서 이렇게 뭐 주스 같은 거나 이런 거 막 먹었는데 거기도 진짜 좋고
그 라이벌 뉴욕 시립 도서관 근처인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진짜 재밌었고 시립 도서관도 진짜 멋있어요. 웅장하고 그 고전 느낌의 앤틱한 느낌, 멋있어 멋있어. 그리고 뉴욕 대학교도 가봤어요. 뉴욕 대학교도 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FIT 그런 야간 수업 같은 걸 좀 들었었으면 학위를 위해서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걸 좀 아쉽고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되게 그런 저렴하게 파는 샵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고 잘 사요. 많이 사고. 돈 모은다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뭘 모은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쓰고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내일 아침에 끝나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돈이 내수가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나 봐요. 아무튼 나 혼자 산다 보고 갑자기 감흥이 돋아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뿐입니다. 그럼 이제 전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짱이들.